이제 생산성 도구가 아니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AI 동반자로 설계됐고, 근데 나도 솔직히 테크노 옵티미스트로서 이게 만약에 제대로 구현된다면 너무나 훌륭한 생산성 툴이면서도 친구 역할이면서도 막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자비스잖아, 사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다 결국 사람들을 이어주려고 만든 플랫폼들이었잖아. 맞아. 근데 그게 결국 디스토피아를 만들었고 외로움을 더 증폭시켰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되게 테크적으로는 되게 선순환인데 뭔가 사람의 인류적으로 봤을 땐 되게 악순환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제이슨 앤 한 팟캐스트 6화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로 나온 friend.com의 friend AI 컨슈머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에서 글로벌 서비스 하려면 꼭 미국을 가야 할까에 대한 저희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세 번째로는 그 AI 서치 엔진 제이슨이 아마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티모 UF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friend.com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Gosh, I'm out of breath. We made it. Woo! I don't know how to woo very good. That's fair. All right, let's go. Let me show you how to game, bro, okay? Oh, come on, come on. Oh, let's go! Are you serious? Come on, man. I hate this game. Take notes, baby. Oh man, you guys suck. Bro, you look like the back Let's of the go. Let's go. Dude, what? How did you do that? I know the effects are crazy. It's dank. I could eat one of these every day. Sorry, I got you messy. It's really nice up here. How'd you find this place? I don't know. I just kind of like to come up here to be by myself. I've never brought anybody else. I mean, besides her. She goes everywhere with you, right? hmm Guess I must be doing something right then. I guess so. We'll see. 살짝 크리피해. 이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줄 수 있어 이거? 그지, 그지. 내가 그래서 오픈챗에서도 잠깐 얘기한 건데 그 내용을 좀 토대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휴메인이랑 래빗에 이어서 좀 AI 핀, 컨슈머, AI 네이티브 컨슈머 디바이스 중에서도 세 번째로 좀 크게 나온 거고 이게 애비 쉬프맨이라는 젊은 창업가가 만든 건데 이게 목에 착용하는 펜던트고 애들이랑 좀 폼 팩터도 다르고 그런데 이게 앰비언트 디바이스라고 해서 사람들의 컨버세이션을 항상 듣고 있어. 그래서 뭘 작동을 하거나 눌러야 이게 듣고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듣고 있고 이제 너가 얘한테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좀 클릭을 해서 작동을 시키는 거고 항상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너한테 뭐 비디오에서 봤듯이 뭐 재밌는 얘기나 뭐 이런 걸 이제 정말 친구처럼 너의 모든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미팅 엄청 별로였네? 아니면 와, 너 게임에서 엄청 발리고 있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정말 친구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음, 건데 그래서 이제 생산성 도구가 아니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AI 동반자로 설계됐고 클로드 3.5 이제 엔트로픽 모델로 구동되고 이제 99불이고 이제 2025년 1월에 이제 배송 예정이야.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거는 또 이제 아직까지는 구독료나 이런 건 없어. 얘네들이 결국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이제 메시지도 보내고 계속 LLM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엔트로픽한테 API 콜을 할 때마다 그 인프런스에 대한 비용은 지불해야 될 텐데 서브스크립션이 없어. 그냥 처음에 99불이면 끝이야.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아니면 일단 지금 팔아야 되니까 사전 주문이니까 이렇게 파는 건가? 음, 싶기도 하고. 또 배터리 수명은 15시간이야. 이게 음, 항상 켜져 있는데. 음, 그것도 되게 신기하고. 음,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마이크가 지속적으로 잘 들릴까? 이게
소음이나 이런 곳에서도 잘 작동될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이제 너랑 대화하는 거 이런 것을 잘 읽어야 되잖아. 이 목소리는 지금 내 사용자의 것이고 이 목소리는 지금 장한결이라는 친구고 뭐 다른 사람이고 막 이런 것도 다 좀 캐치를 해야 되는데 speech recognition 능력도 되게 좋아야 되고 이게 정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가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잘 풀을 수 있을까가 진짜 좀 관건이지. 되게 음, 뭐 근데 워낙 능력 있는 창업가라서 기대해 볼 만한 하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회의적이다. 지금 시장에서는 음. 반응이. 이렇게 또 첨언하면 그 아비 슈프만에 대해서 막 얘기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그 코로나 때 나왔을 때 그 코로나 음, 알려주는 걸로 한 데일리 유저 막 한 3천만 명? 막 이런 것까지 음, 만들었던 케이스도 있다고 하고 이쪽 업계에서 되게 막 MIT 나온 되게 젊은 약간 되게 괴짜 음, 그런 음. 창업가로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20대 중반? 막 이 정도밖에 안 됐고 되게 어린 맞아. 사람이야. 어. 그래서 대단하더라고. 2002년생이라고 나오고 와, 진짜 대단하다. 2002년생. 그리고 얘네들이 총 한 2.5 million dollars 그러니까 하나로 한 뭐 30억, 35억. 30억 정도를 레이징 했는데 되게 최근에 트위터에서 논란이 됐던 게 그중에서 한 20억을 도메인 사는데 사용했어. friend.com. 그럼 그러니까 이게 friend.com 되게 좀 비싸지, 비쌀 것 이런 같아. 딱 봐도 비쌀 것 같잖아. 근데 정말 한 6, 70%를 이제 여기다가 썼고 뭐 7, 80%지 거의. 그러면 이제 도대체 무슨 돈으로 R&D에 썼냐? 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이걸 봤을 때 정말 프로덕트 퀄리티가 나올까? 그냥 이거 데모 영상인 거 아니냐. 물론 그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이 그 도메인 살 때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사면 이제 인스톨멘트로 줘가지고 처음에 뭐 계약금 내고 뭐 중도금 이렇게 차차로 내고 그 다음에 뭐 잔금을 내는 그런 구조일 텐데 물론 처음에 다 그냥 20억, 25억 쓴 거는 아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제한적인 리소스인데 한 30억이면 컨슈머 하드웨어 만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거잖아. 맞지? 이게 엄청 많이. 프로토타입도 만들어야 되고 대량 생산도 들어가야 되고 막 칩이나 이런 것도 막 서플라이 체인 이런 것도 구축해야 되고 그런데 심지어 막 테스팅도 이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테스팅해야 되고 하드웨어적으로도 되게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얘가 휴메인이랑 레빗 욕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 공개적으로. 음, 음. 이거 AI 컨슈머 디바이스 이거 다 불시시다. 그러고 내가 제대로 된 거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지금 이걸 되게 큰 관심 속에서 이걸 출시한 거라서 그 바이럴을 목표한 거였다면 성공한 것 같고 일단 2025년 1월에 나오는데 그 시기를 맞출 수 있을까? 1번. 그게 가장 궁금하고 이제 잘 할 수 있을까? 정말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게. 얘네들은 이게 다를까? 조금 그 이전에 막 레빗 휴메인이라고 좀 달랐던 거는 그 결국 사람에 붙어서 좀 사람의 감정 역할? 그러니까 친구의 역할인 거지. 약간 그 영화에 음, 나왔던 헐처럼. 그러니까 그지. 여자친구의 역할을 이제 그냥 친구로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결국 레빗 휴메인 프렌드처럼 결국 AI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뭐 성공을 하진 못했지만 다 되게 주목받고 있잖아. 이런 음, 그런 기술 에리어 쪽에서. 이게 왜 사실 주목받고 있을까?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니면 이게 되게 후킹한 비디오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오 이거 있으면 되게 신기하겠다 아니면 약간 딱 이 정도 반응일까 아니면 진짜 나는 이거 있으면 너무 행복할 거야 너무 좋을 것 같아 일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 과연 이게 서비스 우리가 만약에 원한다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온다면 되게 디스토피아 뭐는 되게 행복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디스토피아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첫 음. 번째 그 두 가지 질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첫 번째는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찾아보고 읽어보고 일단 뭐 사전 그 신청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시장의 파이오니어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원래 First adopter, 얼리 어답터 early adopter이잖아. 응. 근데 그 early adopter들은 되게 tech friendly하고 테크노 optimist잖아. 음, 이 기술이 우리 문제들을 되게 많이 풀어줄 것이다. 뭐 해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나도 솔직히 테크노 optimist로서 이게 만약에 제대로 구현된다면 너무나 훌륭한 생산성 툴이면서도 친구 역할이면서도 막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자비스잖아, 사실. 그치 결국에 엔드골은 자비스지. 좋게 보면 자비스고 나쁘게 어, 보면 자기 검열이 되는 게 엄청 더 많은 거고 어, 어.
자기 검열이 된다는 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내가 뭐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잖아 사람이. 음, 네, 그런 거를 결국 내 친구가 다 안다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있을 때도 나 혼잣말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 막 그래, 그래. 혼자 뭐 풀지도 못하고 약간 그런 디스토피아? 아예 AI한테 뭐 그냥 진짜 친구처럼 막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못하는 얘기가 있고 친구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우리 혼자서 음, 있을 때만 하는 생각과 또 음, 혼잣말이 있을 거고 근데 오히려 AI는 그 친구와 내 혼자 있을 때 그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이제 AI 동반자로서는 음, 결국 자비스는 엔드골이고 우리 모두가 좀 상상하고 좀 기대하는 AI 프로덕트이지만 그 중간 단계가 무조건 있을 거고 음. 거기서 이제 얼리 어댑트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이걸 소비를 하면서 그리고 컨슈머 피드백을 주면서 이게 계속 이터레이션 하면서 이제 프로덕트가 계속 그쪽으로 가겠지. 음. 근데 이대로 이 비디오 데모 영상만으로 한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치,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나는 되게 편할 것 같거든. 내가 그냥 평소에 하는 생각들, 이렇게 같이 디스커션 파트너가 그냥 있는 거잖아. 그지? 항상. 어, 에브리데이 있는 거고. 음, 항상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할 때도 항상 음, 지금 옆에 또 한 명 더 끼는 거잖아, 호스트를. 세 명이서 얘기할 거고. 어, 그래서 그런 거에서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너가 말했던 그런 소음 문제도 사실 길거리나 이런 데 음, 크고 업무적인 거 사실 우리가 일하는데 거의 한 3분의 1, 2분의 1 시간을 하루에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음, 또 될 거냐 사실 그게 더 큰 효용일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런 질문 어때? 이런 프로덕트가 진짜 친구일 때 조금 더 효용이 있을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조금 더 효용이 있을지 그건 음. 어떻게 생각해? 이게 상상과 현실은 진짜 너무 다른 게 솔직히 이 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국내 대기업을 다닌다고 하면 저거 입고 오면 절대 바로 저거 불가능이야. 네, 무조건 벗으라고 배. 하지. 근데 이제 그거 벗으라고 하면 결국 8시간, 하루에 8시간 너가 말한 것처럼 3분의 1, 8시간, 10시간은 얘는 컨텍스트를 모르는 거잖아. 내 인생에 그치. 대해서. 그치. 그러면 이게 진정한 그 친구냐? 친구일까? 이제 그러니까 현실과 이제 상상은 좀 다른 거지. 결국 맞아, 이게 맞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기업이나 이제 기업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충분히 시장은 있는 것 같고 음, 게다가 이 외로움이라는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너무 좀 디스토피아처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점점 더 외로워지고 친구들도 없고 대화할 파트너가 없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되게 좀 좋은 그런 것 같아. 막 내가 최근에 AI 여자친구에 대한 그 음, 블로그도 썼고 음, 온리팬스나 아프리카 TV나 이런 스트리밍 웹사이트들도 되게 잘 되는 이유가 이 컴퓨터 스크린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처럼 느껴지는 그 parasocial behavior이 생기거든. 음, 이 사람이 정말 내 친구인 것 같고, 또는 내 여자친구인 것 같고, 아니면 또는 내 선생님인 것 같고, 결국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결국 그 시장이 커지고, 과금도 유도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 지금 시대에서는 우리는 결국에는 되게 fortunately 주변에 좋은 관계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렇지만, 일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생활에서 좀 헬티 라이프스타일에서 좀 도태되고 있고 혼자 남아져 있고 이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런 프로덕트가 그런 곳에서 수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나도 싶긴 해. 그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음, 근데 이거는 뭐 내가 우리가 또 정신의학 뭐 이런 거에 또 전문가는 또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지.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드는 게, 그런 분들이 이런 프로덕트를 사용하는 게 그럼 또 헬시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또 궁금함이 또 생기네. 난 헬스한 것 같아. 헬스의 기준이 뭘까? 왜냐면 사람들 요즘 그러잖아. 이제 커믹도 많고, 막, 예전에는 애들 다 뛰어놀고 다녔는데, 요즘은 다 핸드폰만 보고 다닌다. 그냥 이게, 그냥 시대의 전환인 것이지, 어떤 게 하나가 더 막 헬티하고 더 좋고 막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새로운 norm이 된다. 근데 물론 어딕션이 되면 어딕션이나 이제 너무 과도하면 좋은 건 아니고 근데 새로운 norm이고 그리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그들에게 이런 솔루션을 주지 않으면 계속 자살률은 올라가고 또 맞아. 막 좀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을 또 방치할 것이냐? 더 너무 좋은 솔루션이 없지 않냐? 이거야. 그럼 그들한테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해결이 되나? 아니면 그들을 감옥에다가 뭐 넣어야 되나? 이런 거는 좀 더 철학적인 문제이긴 한데, 사회적인, 좀 문제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창구? 뭐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된다면, 뭐, 충분히 가치 창출을 하는 거지. 이게 너는 되게 어떻게 생각해? 나 이거 되게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고 나는 사실 어, 우리가 사실 기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거 되게 심오한 얘기로 들어왔는데 난 이런 프로덕트를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 도대체? 약간 생활에. 그러니까 음, 그런 거 그 메타버스 막 우리 한창 얘기했을 때도 뛰어놀 데 없고 공간이 없는 실생활에 실제로 어떤 공간을 사용하려면 다 돈을 내야 되니까 조금 어린 애들 10대 애들이 결국 메타버스에 다 들어와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결국은. 음, 돈 있는 사람은 실제 공간을 향유하고. 근데 이런 것처럼 그런 관계도 결국에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결국 좀 어려운 사람들이 결국 그런 관계만 결국 우리의 생산성을 돕는 도구로서는 되게 좋은 도구인 것 같은데 관계로 좀 들어가면 아니 그것도 되게 뭔가 조금 관계로서 되게 유리한 사람들은 계속 그냥 사람들이 몇 천만 년 전에도 있어왔던 그 관계를 유지할 거고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메타버스와 비슷하게 이쪽으로 세계로 들어와서 새로운 기술을 좀 소비를 하게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되게 어려운 음, 것 음. 같아. 어려워. 너도 이제 알겠지만 내가 아프리카 TV 주주인데, 나도 사실 아프리카 TV를 소비하지는 않고, 그렇진 않지만, 내가 진짜 지하철이나 뭐 편의점 알바분들이나 이런 거를 행태를 봐도 항상 그런 그 거나 they're 보고 glued 계시. to the screen. 계속 보고 계시고, 얘네들 영업이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거를 보면 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지불을 해. 그래서 나도 왜 도대체 여기다 돈을 쓰실까? 하나와 그냥 correlation 되는 것 같아. 계속 외로움이 깊어질 것이다. 더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더 나와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서. 더 뭐 자본주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치이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이 현상은 올라갈 건데 그러면 아프리카 TV에 대한 지불이나 의존도나 이런 것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티시스로 내가 투자를 한 거였거든. 여성분들을 시청하는 것도 사실 그것에 포함되고 되어 있긴 하겠지만 사람들은 그냥 정말 이제 30분 동안 그냥 내가 시청하는 유튜브보다 내가 직접 인터랙션 하는 몇 시간 동안 5시간, 6시간 동안 이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 주체를 원한다는 것을 좀 깨닫고 확실히 외로움이 되게 이 드라이빙 팩터구나. 그리고 정말 이 문제가 크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프로덕트도 그런 쪽에서는 뭐 오히려 아프리카 TV나 이런 트위치나 뭐 온리팬스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건강한 그런 게 음, 되지 않을까 맞아, 맞아. 싶어.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그 디티스에 완전 부합하는 그 프로덕트일 것 같고 응, 그렇다면 이게 그런 거지. 나 너무 외로움에 대해서 그런 것도 되게 공감을 하고 그렇다면 결국 풀어줄 게 이것뿐인 건가? 약간 대안은 또 응, 응. 없나? 그러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 그런 것도 많잖아. 막 지방정부에서 그 심리 상담사 뭐 연결해주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거 안 하시잖아, 다들. 이미 이제 본인들이 문제가 있는데 아니면 뭐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데 이제 정말 할 사람들은 다 하긴 하겠지만 그분들은 이미 그런 서비스가 필요 없어. 제대로 솔루션이 워킹하지 않고 이제 이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솔루션들 좀 재밌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 막 우리가 애기한테 약 같은 거 먹일 때 약 자체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 사탕에 숨겨가지고 막 좀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게끔 재밌는 프로덕트 음. 를 만들어서 훌륭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뭐 당연히 for profit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까? 이게 되게 내가 계속 말하는 게 되게 테크 되게 에버스한 게 되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음, 결국 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다 결국 사람들을 이어주려고 만든 플랫폼들이었잖아. 맞아. 근데 그게 결국 디스토피아를 만들었고 외로움을 더 증폭시켰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럼으로써 음. 또 이런 프렌드가 나오고 그럼 더 또 증폭시킬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테크적으로는 되게 선순환인데 뭔가 사람의 인류적으로 봤을 땐 되게 악순환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나는 근데 그게 좀 언페어한 것 같아. 그 회사들에 대해서 막 최근에 얘네들
미국 그 국회에도 맨날 끌려가고 음. 그래서 막 와 너희들 어떻게 애들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이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어느 정도 좀 언페어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 맞아, 근데 맞아. 긍정적 효과 당연히. 100% 긍정적일 수 있냐? 그런 건 솔직히 모르겠어. 그리고 좀 마이 프로덕트고 이 그 나쁜 마이 프로덕트 이 효과에 대해서 얘네들이 좀 더 보완 장치를 만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음. 결국에는 이거는 또 다른 좀 사회적 그런 철학적 얘기인데 어디서부터가 개인의 책임이고 어디서부터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그러면 이 개인들은 그럼 아무도 아무것도 이제 결정을 못 하고 모두 좀 보호받아야 되고 그런 대상인가? 난 음. 또 그런 건 또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 맞아, 맞아. 이게 되게 그래서 어렵다.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나는 좀 개인의 책임을 좀 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기업들 나쁘지 나쁜데 그리고 좀 정말 이 사람들을 진짜 뽑아 먹으려고 그런 장치들을 만들고 그러면 그런 거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멈춰야 되는 거지만 또 너무 이렇게 페이스북 때문에 우리 회사가 우리 세상이 지금 되게 어두워졌다 막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뭐 틱톡이나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 맞아, 맞아. 것도 되게 많거든. 맞아, 맞아, 맞아. 어. 아무튼 이게 우리가 기술 얘기랑 이런 걸 좀 하려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조금 철학적인 어. 얘기까지 좀 넘어왔었고 결국 되게 재밌는 그 시도들이 많은 것 같고 AI를 통해서 결국 할 수 음, 있는 그 서비스 중 하나고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결국 아이언맨에 나왔던 우리의 상상 속에 있었던 그 영화 속의 현실들이 이제 음, 허나 그 음, 이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뭐 투자자로서 제이슨은 이제 음, 투자자로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엔드 유저로서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음, 같이 얘기를 해보면 또 맞아요. 조금 더 뭐 얘기할 만한 게 더 있을까? 여기 대해서 아니 뭐 잘 얘기한 것 같고 이게 과연 구현 가능할까? 지금 과연 구형을 할까? 5개월 5개월 나왔는데 과연 의지할 구현을 수가 있냐? 잘할까? 분명히 푸시백이 되거나 음. 아니면 엄청 쓰레기일 거다. 예, 예. 근데 차라리 쓰레기인 거 내놔가지고 그냥 시장에게 아예 받느니 그냥 딜레이 할 것 같아. 딜레이 하고 아니면 오히려 지금 이 바이럴리티를 이용해서 펀딩을 좀 더 추가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잠깐만 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이슨이 그 이게 퍼스트 라운드에 투자 기회가 있었어. 어. 했을 것 같아? 시드 때? 지금 그 2.5 million 펀드레이징 때. 요때 했을 것 같아. 음. 어. 할만한 것 같아. 나도 또, 이게 영화는 어. 100이니까. 그지. 여간이면 100이고, 그렇게 밸류를 높게 책정한 것 같지도 않고, 일단 뭐 밸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레이징한 금액을 보면, 음, 10%, 20% 다일루션 했을 때, 많이 해줘가지고 뭐 10% 다일루션 했으면 한 25밀인데, 300억. 뭐 한 300억 정도? 게다가 워낙 이게 진짜 문샷이잖아. 이 그치, 컨슈머 디바이스를 한다는 게, 이거 그치. 뭐 모두 다 애플처럼, 애플, 테슬라, 그 두 회사밖에 없거든, 내 생각으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둘 다 잡은 회사. 음, 그게 그만큼 졸라 어렵다는 건데, 음, 얘네들이 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 근데 일단 AI 네이티브 디바이스에 대한 니즈는 어느 정도 있긴 있을 것 같다. 근데 일단 휴메인이나 래빗 다 그냥 날아가긴 했지만, 얘네들은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고, 오히려 생산성보다 LLM이 지금 당장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심리 치료나 아니면 그 동반자 역할 그런 음,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음. 그러니까 그 좀 돼가지고 투자하지 않았을까? 뭐 음. 싶어. 어. 맞아. 근데 방금 말했던 거 중에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갖고 있다. 음, 결국 이런 게 래빗이나 휴메인 나왔을 때 결국 뭐 애플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시리가 더 잘할 거 아니냐? 나중에는. 그리고 이런 얘기도 그지.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애플은 과연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겠지? 이건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당연히. 이게 다른 하드웨어로, 나 애플이 만약에 한다면 한 10년, 20년 뒤에 나올 것 같고. 응, 응. 왜냐면 얘네들은 정말 완벽하게. 프로덕트 하나 내는데 제일 마지막에 내는 응, 애들이잖아. 응, 워낙 이코시스템 파워도 있으니까 사실 안 해도 되고. 애플 할 수도 있지. 분명히. 100% 있지. 응.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안 할 것이냐. 뭐 그치, 그렇게 그치. 하면 그런 것 사실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어, 없으니까. 궁금하긴 하다. 이게 나는 이런 게 궁금한 거. 진짜 다 뭐 진짜 페이턴트 끼고 아니면 핸드폰을 다 옆에 이렇게 달고 10년 뒤. 어, 그리고 우리의 지금 10년은 좀 더 됐지만 15년 전, 20년 전에는 이 어, 모바일 디바이스를 우리가 진짜 24시간 중에 10시간을 손에 놓고 있는 걸 상상을 아무도 못했을 거잖아. 근데 그지, 그게 그지. 실현이 됐고, 근데 우리의 진짜 15년 뒤가 과연 또 지금 이 동영상에서 나왔던 대로 될지 이게 되게 궁금한. 어. 이게 진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회적 시선도 좀 빡세긴 할 것 같아. 국내에서는 상상도 못하고, 갑자기 이거 뭐 들고 다녀. 그러면, 루저는 누구지? 막 이럴 건데, 응, 미국에서는 그래도 좀, 특히 샌프란시스코 막 이런 핫베드에서는 테크에 대한 테크 그치. 프렌드리하니까, 여기서 한번 시도해보고,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가 되게 좀 처음에는 궁금할 것 같아. 한국어 지원도 잘 안 될 거야. 영어만 지원. 어. 아, 그리고 그냥 한국은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안 돼. 아, 그냥 아무리 되더라도. 그냥 안 맞아. 될 것 같아. 한참 걸릴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되게 좋은 영향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범죄 이런 것도. 그지? 막, 그지? 예를 들어 막 그런 AI 여자친구에서도 막 그런 되게 롱테일 케이스긴 한데, 정말 뭐 AI 여자친구랑 엄청 대화하다가 얘랑 진짜 몇십 시간씩 대화하고 막 그러다가 자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 너 해. 자살해라. 막 하여튼 이런 헐루시네이션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런 되게 롱테일 케이스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지. 왜냐면 LLM이라는 게 Non-Deterministic 컴퓨터로서 아프시 대체적으로는 좋을 거지만 모든 것에 보장을 할 수는 없고, 진짜, 이건 또 더 나간 얘기긴 한데, 결국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처럼 음, 뭔가 인공지능도 인공지능은 죽지도 않아. 그리고 어, 그지, 반려동물은 죽을 수도 있는데 진짜 상상할 거리가 많고 뭐 투자자로서는 되게 재밌는 상상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지. 그럴 수 있겠네. 나중에는 진짜 막 여자친구나 이제 가족끼리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듯이 AI랑도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왜냐면 AI가 막 너가 듣고 싶은 얘기를, 이제 얘기만 해주는 AI는 솔직히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치. 진짜 정말 감정 real 있어야지. interaction처럼. 어, 기분이 있어야지 이렇게. 너랑 argue 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는 AI가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나중에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정말 real해져가지고, 그 진짜 사람처럼 대화하면서, 막 100% 의견이 막 뭐 일치하지 않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오케이. Interesting. Yeah. 오케이. 오늘 이거 첫 번째 주제는 많이 되게 재밌게 얘기한 것 같고 다음 주제로 한번 어, 넘어가보자. 예, 그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결국 한국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하면 꼭 뭐 미국, 해외를 가야 되냐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컨텍스트를 좀 얘기를 해보면 저번 주에 이제 제니슨이랑 어떤 미국계 회사를 다니는 분이랑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비즈니스도 좀 글로벌 비즈니스이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 미국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당연히 그냥 무작정 가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 보고 배우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었고 결국 해줬던 말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건 결국 나도 한국에서 그래도 나름 말하는 좋은 학교를 나왔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학벌이나 뭐 직장이나 이런 걸로는 한번 성공을 해봤고 그럼 결국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다 알고 있고 결국 한국에서 서비스 뭐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걸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냐. 결국 이런 말씀을 주었고 결국 이렇게 하면은 글로벌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게 한국에서만 통하는 방식이지 결국 내가 노바디라는 걸 느껴보고 프로덕트로 결국 세일즈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팀원들에게 이런 걸 얘기를 공유를 했었고 팀원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결국 우리가 글로벌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는 게 미국에 있지 않아서냐 라는 뭐 그런 질문과 미국에 안 있어도 성공한 회사들이 많다. 왜 SEO에서 되게 유명한 Ahrefs, 서퍼 SEO 이런 데는 싱가포르나 폴란드 회사고 크리스프는 뭐 프랑스 회사고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걔네들이 미국에 있어 성공했냐? 우리가 성공 못하는 이유는 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한국에서 지금까지 뭐 미국에서 성공한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 갔다가 다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 걔네들이 거기서 잘한 거냐? 우리도 똑같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좀 해볼 때 한국어를 다 빼고 진짜 한국에 있지만 미국처럼 영어 컨텐츠만 쓰고 영어 GTM만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결국 내가 주장했던 건 한번 우리가 한번
체험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팀원들은 그래도 한번 한국에서 해볼 거 다 해보자 약간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뭐 우리 서비스를 떠나서 좀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미국에 진출 성공을 하려면 미국을 가야 되냐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앞서서 사실 우리는 전문가 둘 다 아니고 우리 성공해 본 음.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게 정답이 그, 아니고 그냥 우리의 생각을 좀 담아주기 위한 그냥 이야기다라는 걸 좀 미리 서두에 깔고 밑밥을 깔고 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 노트는 잘 읽어봤고, 둘 다 틀린 말은 없어. 이제 미국을 가야 된다? 가야 되지 않는다에 음, 대해서 틀린 말은 없어. 그냥 좀 더 서로에 대한 생각이, 이제 간다고 좀 주장하는 사람이, 그러면 백킹을 좀 더 잘 보완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음,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스테이터스 코를 유지하냐, 아니면 바꾸냐. 그러면 그 둘 중 결정을 하려면, 바꾼다는 사람이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이유를 좀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우리도 사실 정답은 모르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냐는 1차적으로 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나는 스타트업이 가장 사실 큰 강점 중 하나가 대기업이나 다른 이제 좀 인컴번트에 비해서 생각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음, 게 스타트업이잖아. 뭐 좀 결제 너무 안 많은 받고. 플래닝이나 뭐 음, 결제 받고 막 프레젠테이션 만들어가지고 막 이러지 않아도 어느 정도 공감대 있으면 gut feeling으로 가자. 가자. 음, 할 수 있는 게 나는 되게 강점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팀원들도 이제 너보고 가자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PPT 만들어가지고 50장, 장표 만들어가지고 이제 발표해봐, 막 이런 건 아니겠지만, 두 번째는 내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음, 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을 가서, 미국에 꼭 가지 않아도 스타트업들은 성공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그 프레미스인 것 같은데 나도 데이터 포인트는 없지만 왠지 그들이 exception not the rule인 것 같거든. 음, 그들은 되게 잘하긴 했지만 되게 이제 되게 일부분인 거고 맞아. 사실 대부분의 미국 스타트업들이 성공한 데는 대부분이라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케이스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국내 스타트업들이 미국 가가지고 실패한 케이스도 많지만 그거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국내에서 시작해도 똑같은 거고, 사실 비율적으로는 똑같을 거고, 다른 친구가 얘기한 거는 그런 되게 일부분의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익셉션들을 이제 쟤네들도 했으니까 우리도 된다. 이렇게 좀 음,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냐. 일단 1차적으로 나는 그렇게 좀 생각했어. 나도 데이터 포인트는 없어. 이거는 좀 하자고 이제 하자는 사람이 좀 봐야 되는 거지. 맞는 것 같아. 이게 되게 소수고, 이게 놀미 아니고, 사실 이게, 그렇게 응, 성공했던 회사들은 되게 특수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나도 뭐 잘은 모르지만, 나도 뭐 찾아본 건 응, 아니고. 근데 응, 생각보다 근데 또 회사가 있고, 나는 근데 여기서 좀 특별했던 거는, 한국에서 과연 있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응, 우리는 그때, 우리 팀의 백그라운드는 거의 그냥 한국 사람들이고, 한국에 30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너무나 한국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 무의식적으로. 그게 응, 사실 깨져야 된다고 좀 나는 그 대화를 하면서 많이 느꼈었거든. 그때 제이슨이랑 다른 분이 응, 하면서. 이게 너무 무의식적으로 내가 한국에서 했던 플레이를 그대로 미국 GTM에서 똑같이 하고 있고. 근데 당연히 그래서 안 됐고. 물론 간다고 뭐 배우냐? 또 아닌 것 같아. 근데 좀 뭔가 머리가 깨지는 건 있겠지. 이게 응, 아니구나. 막 그런 거를 사실 이건 나의 뭐 개인적인 자극이 좀 필요했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사실 뭐 팀원이 전부채 다 가는 것보다는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내가 결국 당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평균이 바로 당신이다. 이게 되게 응, 유명한 그 말이긴 한 것 같은데 결국 한국에 있고 한국 사람만 만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그냥 한국 사람의 또 평균처럼 살고 있고 그냥 가서 응, 그때 아마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냥 카페 가서 그냥 아무랑 얘기해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것 응, 같은데 그냥 응, 결국 그렇게 하면서 좀 진짜 머리도 많이 다르게 생각해보고 그런 게 응.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나는 근데 아직도 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백킹할 뭔가 그게 없어가지고. 내가 그 포인트에 이어가지고, 사실, 여기서, 너가 앞서 이제 잘 설명했지만, 거기서 틀린 말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어. 맞아. 근데, 나는 이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음, 음, 뭐였지? 단순히 미국에 가면 영어가 늘 거다라는 생각이 음,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걸 비유로 했는데, 단순히 미국 간다고 해서 영어 좋아지지 않는다.
음, 라고 했는데, 물론, 그렇지. 근데 나는 이거는 완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에 가서 영어 배우는 거랑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영어 배우는 거와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영어 배우는 것과 나는 거기서 다이버전스는 엄청나다고 생각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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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미국에는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이제 놀 때 한국어로 대화 안 하고 NFL 같은 거 보거든. 미식 음, 축구 보고 음, 미국 문화 TV쇼 보고 음,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음. 막 모든 음식 시키는 것부터 스몰 톡부터 수업부터 그냥 모든 게 다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미국. 이게 문화 이제 그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나 그런 거에 다 그냥 스며들어. 음, 나는 이거는 완전 아닌 것 같아. 나도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처음 미국을 갔지만 처음으로 그 미식 축구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막 TV쇼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미국인들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백인들뿐만 아니라 흑인들은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살았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고 히스패닉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애들이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막 등등 이 정말 백그라운드를 다 쫙 알게 되니까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나 역사나 이런 전반적인 이해가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제 그냥 내가 영어로 대화할 때도 그런 이디엄들 많이 쓰잖아. 음, 한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이해 못하는 그냥 되게 이디엄들. 절대 몰라. 안 배워. 어, 안 가르쳐줘. 그런 것도 사실 어떤 상대방과 커넥션을 만드는데 되게 유용한 것들이고 되게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나는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 물론 미국 가서 영어 뭐 늘지 못한다 이거 틀렸으니까 너의 모든 포인트가 틀렸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 근데 그럼. 확실히 이거는 완전 그 여기서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다이버트하는 것 같아. 나는 거기 가서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중에 한국 돌아오더라도 직접적인 그 당시에 비즈니스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되게 큰 러닝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음, 거기서 좀 내가 좀 푸시백을 하는 것 같아. 되게 어떤 말인지 엄청 공감을 하고 뭔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배움이라고 음, 해야 음, 약간 나도 음, 뭐 되게 짧게 그냥 싱가포르 그 교환학생 갔다 왔을 때도 사실 잘 모르지 이게. 근데 실제로 같이 수업도 그지. 듣고 걔네랑 같이 토론도 해보고 음, 시험 문제 할 때 걔네가 5문장 쓸 때 나 1문장 쓰면서 그런 비참함도 느껴보고 뭐 약간 그지, 이런 거 그지, 하면서 그런 거 하면서 그 사실 배우는 게 엄청 크지 이런 거. 맞아. 우리는 예를 들어 막 9 to 6 회사 다니고 음, 그리고 정말 너무 당연하게 11시 반에 나와서 점심 먹은 다음에 음, 뭐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사고 이런 게 그냥 norm이잖아. 그냥 노멀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음, 근데 예를 들어 막 미국에서는 막 10시 반에 회사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work from home으로 하니까 아예 라이프스타일도 다르고 뭐 커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록 클라이밍을 간다든지 뭐 하여튼 그냥 아예 라이프스타일이 완전 다르잖아. 음, 근데 우리 그냥 평상시의 라이프스타일도 이렇게 크게 다를 텐데 음, 음, 비즈니스적이나 이런 세일즈나 이런 쪽에서는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 음. 얘네들이 어떤 디자인에 레소네이트를 하고 어떤 세일즈 피치에 레소네이트하고 막 어떻게 다가가야 이렇게 쓱 다가갈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르지 않을까?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이거 우리가 되게 광범위하게 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문화나 이런 응, 거. 결국 이제 응, 결국 요지는 한국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하면 이제 꼭 미국을 가야 할까를 이제 조금 더 포커싱해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 거기 가서 배워야 될 거는 그런 우리 한국에서 흔히 겪었던 게 아니고 방금 말했던 그런 얘네가 어떤 피치, 어떤 디자인 뭐 이런 거에 후킹할까 그리고 이런 응. 거를 가서 보고 배워야 된다. 인데 그러면 이거는 한국에서 배울 수 없는 거냐에 대한 질문은 never야. 뭐 할 수도 있겠지. 나도 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뭐 개인적 이거 우리 의견 떠드는 거니까. 어. 근데 just like 내가 한국에서 공부했으면 이 미식축구에 얘네들이 왜 열광하는지. 몰라. 미식축구 룰은 배울 수 있어. 근데 아, 왜 열광을 할까? 아, 어떤 행동을 할까? 그리고 내가 거기 스며들어가지고 나도 그걸 한번 느껴보면 완전 다르거든. 아. 그런 거를 근데 한국에서 배웠을 수 있을까? 나는 없다고 보거든.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거를 그냥 계속 딜 다운 해볼게. 뭐 미식축구 예를 들었지만 뭐 그런 문화를 꼭 알아야 접근 가능한 거냐? 서비스를 만드는데.
근데 정말 그럼 또 나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 내가 마다가스카의 부족민한테 그걸 파는데 얘네들의 역사나 얘네들이 뭐 먹는지 얘네들이 데이트데이 라이프는 뭐 하는 건지 이런 거 이해 못하고 그냥 생판 그냥 아시안에 가가지고 야 이거 써 그러면 팔릴까? 어, 어. 얘네들의 니즈나 유스케이스나 그런 거 전혀 이해 어. 못하는데 그러니까 문화도 이해 못하고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뭔가 그런 뭔가 뭐 파는 전략이든 그런 게 이제 수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 이런 거지 결국. 그치 이게 직관적이지는 않는데 근데 나도 이게 사실 정형화되진 않아. 이게 정답은 어 없고 또 그래가지고 그지 근데 뭐 마케팅이 되게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마케팅 메시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얘네들 문화나 이런 거를 좀 그치 잘 알아야지. 타겟을 해야 하는 거고 근데 그 마다가스카 애들도 그냥 전혀 우리가 필요 없는 건데 그냥 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되게 잘 만든 프로덕트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냥 갖다가 그냥 팔면 써. 뭐, 뭔 소리냐? 우리가 왜 이걸 필요하냐? 그리고 걔네들이, 게다가 이제 줌콜로 해야 돼. 막 피드백도 안 줘, 그러면. 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막 이런 것도 몰라.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할 것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나도 되게 동의를 해. 이게 나도 해외 생활 뭐 해본 적도 거의 없고 하지만 그거를 그런 거잖아. 약간 프로덕트도 세일즈가 사람도 들어가는 거고 결국 히스패닉 애들한테 그 조그마한 스페인어 써주면 호감도가 높아지잖아. 음, 음, 약간 뭐 음. 그런 거. 그지, 그런 거 약간 그지. 문화 이해하려고 노력해주고. 아, 그럼. 그런 거 음. 진짜 중요하지. 아, 어, 약간 뭐 한국 사람이 외국 왔는데 그냥 한국말 조금이라도 배워오면 얘 사람 더 챙겨주고 싶고 이거 약간 그지, 되게 감정적인 요소들 뭐 그런 거 그지. 포함해.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 프로덕트는 근데 막 예를 들어 노션 같은 것도 뭐 본사나 R&D나 다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잘 팔리지 않냐, 잘 많이 쓰지 않냐, 뭐 하여튼 이런 논리가 워킹하지 않는 게 이미 노션은 글로벌 프로덕트를 만들었으니까 한국에서도 잘 쓰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음, 음.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만 파는 이런 그 GDP의 2%밖에 안 되는 우리 뭐 월드 파퓰레이션 중에 막 한 1% 미만 뭐 이 정도일 텐데 1%도 안 될 텐데 그럼 안 되지. 이 사람들한테만 팔다가 게다가 규조의 갈라파고스 안에 있다가 외부에서 외부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이렇게 글로벌로 가는 거는 훨씬 더 어려운 숙제인 것 같거든. 그러게. 그러면 이런 질문 어때? 나 엄청 동의해. 나 그냥 계속 그냥 반대 어, 의견, 우리 팀의 의견을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그럼 유럽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유럽도 솔직히 멜팅팟이잖아. 유러피언 유니언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그렇지. 유럽은 다른 나라들로 다 이렇게 나갈 수 있고. 근데 이민자도 많고. 이민자들도 많고 우리는 흑인 보면 신기해하잖아. 백인 봐도 신기해하고. 약간 막 뭐 동남아에서 오면 어, 또 무시하고. 막 우리 그럼 우리 옆자리에 백인이나 베트남이나 그런 사람들 없잖아. 사실상. 그럼 아, 어떻게 그런 게 되게 이해하냐? 중요한 건가? 그러면은 되게 궁금한 게 이거는 그냥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사실 일본도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문화잖아. 뭐 일본, 대만, 어, 중국 어. 이런 동아시아권 국가들. 그런 데들은 그럼 좀 힘든가? 약간 좀 글로벌 스탠다드한 무언가를 만드는 게.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되게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스 이런 쪽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음. 이런 되게 칩, 이런 반도체 이런 건 또 글로벌 표준을 만들었잖아요. 약간 이런 약간 하이테크 이런 좀 다른 얘기로 봐야 되나?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 막 다른 얘기, 그지? 파운드리 기반이 있고, 오케이, 이거는 좀 다른 얘기로 가고 우리가 말하는 어, 소프트웨어 이쪽만 딱 보자. 근데 뭐 소프트웨어 아니더라도 한국의 특유의 문화, 일본의 특유의 문화, 이런 거를 파는 거면 이제 글로벌 수요가 있으면 되게, 그리고 우리만 되게 잘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게 결국에는 뭐 케이팝 아이돌, 그치, 그치. 일본에서는 뭐 애니메이션, 뭐 어, 만화책 뭐 이런 거잖아. 그거는 성공했지 그런 다. 거는, 그거는 이제 자기 특유의 색깔을 살려가지고 글로벌로 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능하겠지. 근데 IT 소프트웨어 같은 거에서는 우리 한국 특유의 그런 소프트웨어 만들 건 아니잖아. 그치, 그치. 이제 그런 걸 워킹하지도 않고 걔네를 왜 써, 그걸. 이거 이제 컨텐츠는 소비하는 것이고, 이거는 내 생산성과 이런 것을 위해서 쓰는 건데, 나한테 더 레저네이트 하는 그 프로덕트? 사실 그 비즈니스에서 어떤 노션이 좋냐, 에버노트가 좋냐, 사실 기능은 비슷비슷하잖아. 근데 왜 노션이 더 좋은 걸까? 게다가 노트 테이킹 이 두 회사뿐만 아니라 한 100개, 500개 막 엄청 있어. 많지. 근데 사실 그 펑셔널리티는 다 비슷비슷하고 되게 조그만한
그런 피처들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게 기세가 기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왜냐면 결국에 노션이 뭐 하나 만들면 얘네들이 또 금방 만들 수 있고. 근데 뭐에서 차이 나는 거냐에서는 되게 미세한 어떤 사용자의 이해, 음. 코어 고객군의 이해와 프로덕트 디자인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이기는 지금 시장이라면, 지금 음. 무한 경쟁 시대에서 음. 그러면 더더욱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음. 아니면 나는 그냥 차라리 뭐 국내 시장 타겟하는 거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글로벌이 전략이라면, 글로벌을 목표하고 있다면 그게 음. 맞지 않나?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건 절대 아니지. 근데 진짜 나가서 그지? 깨져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그냥.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난 아무 생각 없이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 왜냐면 너희들이 그냥 뭐 바닷가에 누워있을 애들이 아니니까 예, 가서 바로 그냥, 해보는 게 낫지 않나? 어려워 이게. 그런, 막 컨퍼런스 가가지고, 진짜, 뻘쭘하게 한번 옆에, 한마디도 못하고 들어와 보기도 하고. 막 그 부트캠프 같은 데 가가지고, 옆에 팀들이 진짜 얘네들 막, 겁나 천재야. 그냥, 하루 만에 우리가 만든 거 다 만들 수 있어. 막, 그런 애들 보고, 막, 느껴보기도 하고, 막 하여튼 그냥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어, 최고의 최고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샘플라는 그렇지. 스타트업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 영화 배우 되려면 이제 그 아까 그때 말했던 것처럼 LA 할리우드 가듯이 한번 음 뭐 그지 도전해보고 맞아 거기서. 그게 좋은 것 같아 결국은 좀 한국에서 한국 글로벌 서비스 목표한다면 뭐 미국 한번 가보는 게 나쁘지 않다. 결론은 이겠지 우리. 맞아 맞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이유는 한번 가봐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문화와 뭔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팔고 그들을 위해 뭔가를 만들려면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거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랑 그냥 부대끼는 거다. 물리적으로. 음 1차적으로는 이제 좀 매크로와 마이크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매크로적인 거는 나 그냥 거기서 느끼는 점이 많을 것 같아 아예 전략 수립이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음, 생각하고 음, 느끼는 바를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전체적인 그런 방향성이 좀 수립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이크로적으로는 그냥 프로덕트 측면에서는 정말 그 미세한 차이가 뭐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고객과 가까운 곳에 있어 보고, 직접 얘기 나눠보고, 이 사람들은 그냥 평소에 어떤 걸 생각하는지, 뭐 뭘 걱정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얘기해 보면 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해. 음. 근데 이게 되게 다 정성적인 거라서, 맞아.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비용도 신경 써야 되고 뭐 등등 많은데 막 노이즈일 수도 있고 근데 되게 조그마한 팀으로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맞아, 맞아. 되게 진짜 동의하고 그 야,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 그러면 그 모든 좀 한국에서 사실 이제 한국에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이제 내수 시장 이제 어려우니까 다 글로벌 음, 해야 한다라는 말을 이제 뭐 예전부터 당연히 나왔지 뭐 요즘도 많이 나와지고 있고 나오고 있고 음, 한데 결국 그런 분들은 결국 좀 다 한 번씩 가보는 게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지. 내가 투자자로서 솔직히 둘 중 하나 고르래. 이제 글로벌 경험 있는 분, 국내 경험 있는 분, 둘 다 똑같아.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경험 있는 분을 맞아. 뽑겠지. 당연하지.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오히려 근데 그 글로벌 경험이 이제 다 똑같지 않아. 뭐 이분은 학력도 좋고 그런데 이분은 글로벌 경험이 있어. 심지어 거기서도 글로벌 경험 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런 걸 부딪히고 그런 걸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도 이거는 좀 그 논외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워낙 사실 너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학력적으로 되게 다 좋은 데 나왔잖아. 뭐 서울대 나오고 자기 학년에서 탑 1%뭐 하여튼 뭐 이 정도 됐을 거 아니야. 대학교에서도 탑 1%뭐 이런 거 했을 거고 또 최고 똑똑한 애들 중에 똑똑한 애들에서도 그렇게 잘한 거고 YC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계속 탄탄대로를 걸어온 사람이 스타트업을 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볼 때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 많이 본다고 하잖아. 음. 왜냐면 그걸 도전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실패한 사람들도 지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고 안전하게 했었으면 실패 안 해도 됐었지. 그치. 도전 근데 안 하면 되니까. 도전 안 하면 되니까. 근데 도전을
했다는 게 그냥 그만큼 뭐 의미가 있는 거고 배움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배움이 꽤 solid하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믿어주는 편이잖아. 나도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긴 해. 음, 이제 국내에서는 워낙 똑똑한 분들을 이제 감사하게도 많이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워낙 탄탄대로인데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또 되게 많이 깨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가설들이 많이 좀 무너지지. 증명이 안 될 것이고 매출도 안 나올 것이고 막 막 이랬을 때 디피컬티를 이겨낼 수 있을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나는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스타트업 못하고 이제 투자자의 쪽에 있는 건데 나는 그게 무서우니까 또 간사한 게 투자자로서 스타트업을 볼 때는 그런 게 너무 멋있고 좀 좋게 보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아, 어렵네요, 이거는. 이 주제는 되게 어렵고. 정답도 없고. 야, 근데 이거는 정답 없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한국이 그 단일 민족, 아까 그런 되게 옆에 흑인 없고 옆에 베트남 사람, 그런 거 없는 건 되게 글로벌리제이션에서는 진짜 안 좋은 그건 것 같아. 나는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나는 그때도 말했지만, 한국에서 계속 대학교까지 나와서, 그래도 뭐 컨설팅 펌이나 VC에서 일을 하면서, 진짜 한국에 유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거 진짜 몰랐고, 진짜 몰랐고. 음.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면서, 아, 여기는 진짜 또 다른 얘기구나. 약간 이런 걸 진짜 많이 음. 배웠어가지고, 음. 더 동감이 많이 맞아. 되는 것 같아. 그런 게. 우리 모국어가 한국어잖아. 어, 그리고 인도는 영어고, 어, 막, 또 어디가, 싱가포르 영어고, 막 하여튼, 그런 좀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곳은 좀, 이렇게 좀 펼쳐나간 곳은 진짜 언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근데 국내에서는 좀 그런 걸 모방하려고 하거든?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이제 외국인들을 데리고 와. 독일에서든, 인도에서든, 뭐, 미국에서든 이렇게 데리고 와. 그래서 진짜 앉혀, 오피스에.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다 한국어 쓰니까 항상 소외된다는 거야.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제 결국 워킹하지 않아. 결국에는 이제 영어 써야 돼, 영어. 모든 사람들이 영어 써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럼 외국인들은 여기서 익스피리언스가 개 같으니까 사실 뭐 돌아가서는 다시 안 올 거고 응, 이 응. 회사 전체가 좀 그걸 서포팅 그걸 백킹을 해줘야 되는데 응. 그건 좀 아쉬운 거지. 그건 일본도 똑같을 것 같긴 해. 솔직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 그런 약간 글로벌 표준에서는 그런 게 한국적인 뭔가 진짜 컬처 이런 거 되게 녹사고 되게 멋있지만 또 음. 한편으로는 그런 약간 단점도 있다. 약간 뭐 이런. 그지, 그지. 장점은 더 뾰족하게 하고 이 단점은 어떻게 조금 더 우리가 할 것이냐 이런 음. 고민 좀 많이 필요하네, 진짜. 나 이거 솔직히 대학생 때 뭐 네트워킹 하려고 뭐 나는 영어가 그래도 편한 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지고 아, hi, my name is Jason 막 나는 이런 거 막 꿈꾸고 있고 나 그래서 너랑 친해지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게 막 진짜 등에 식은땀 겁나 나거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야. 게다가 이제 제2 외국어이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럼 얼마나 더 심하겠어. 심하지? 그러니까 이게 나는 되게 용기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 엄청난 용기가. 근데 컴포트 존에서 엄청 나가야 된다는 것 같거든. 진짜 한 번 얘기하면 5분 얘기했는데 막 겨드랑이 뭐 등 막 그냥 다 땀 삐질삐질이야. 근데 그런 걸 부딪혀 보는 게 나는 일단 미국에서 대학 시절 때 가장 잘했던 것 중 하나인 것 같고 이제 내가 그걸 느껴봤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또 잘 이해하고 있는데 그 컴포트 존에서 나가는 거 음.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된다. 단기적으로 비즈니스 뭐 세일즈를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장기적으로도 그냥 팀의 능력 뭐 이런 그냥 attitude 그런 거를 좀 많이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해. 컴포트 존에서 나가는 거. 오케이. 어렵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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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talk. yeah. Very good, very 예. good. Okay. 오케이. 다음 주제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넘어가자. 세 번째 주제인 이제 티몬 위메프 사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워낙 대한민국은 핫한 주제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름 있는 분들 어떤 의견을 나누시고 계시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면서 또 그거에 대한 또 우리의 의견을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 처음 볼 우리의 좀 이야기는 알토스의 한킴 대표님에 대한 글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쭉 한번 읽어봐 볼게. 이거는 2024년 8월 3일 한킴 대표님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고,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을 물어보는데 솔직히 자세히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것 때문 손해보는 회사들이 있는지, 또 이것 때문 어떤 규제들이 생길지,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복잡하다. 스타트업들은 캐시플로우가 제일 중요하다. 받는 것을 좀 더 빨리 받고 주는 것을 좀 늦게 줄수록 현금이 늘어난다. 많은 회사들이 자연스럽게 그러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늘 경쟁색이 있기 때문 다른 곳에서 정산을 빨리 할수록 뒤지지 않으려면 더 신속해야 된다. 그러면서 받는 돈, 내는 돈, 타이밍은 시장에 결정되어 된다. 현금 흐름 타이밍 못 맞추는 거는 늘 걱정이다. 그래서 짧은 달, 특히 휴가 기간이 긴 기간이 걱정이다. 그 달에서 버는 돈으로 그 전 달을 쓴 자금을 계산해야 되니 구정 또는 추석이 낀 월은 늘 이기여서 그때 필요한 현금이 얼마일지 계산해서 그것보다 좀 더 많은 현금이 꼭 있어야 되었던 거다. 이번 티몬 UF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워킹 캐피탈 관리 자체는 나쁜 짓이 아니다. 모든 회사들이 하고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이다. 나라 레벨에서 또 해야 된다. 잘못이 어떤 특정 회사에 있었으면 그것을 바로잡는 건 당연하지만 이것 때문에 모든 이커머스 회사들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는 안 생겼으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결국 요지는 이런 일은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좀 덜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뷰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 뭐 일단 그 티모 위메프의 직업 불능 사태는 워낙 뭐 보도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얘기하지는 않기로 하고 결국에는 모든 비즈니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내가 줘야 할 돈을 가장 나중에 주고 음, 받아야 할 돈은 가장 빠르게 받는 거거든. 음, 그러면 내가 이 차액에 대해서는 공짜 데트인 거야. 차입인 거지. 그러니까 무이자 차입이랑 마찬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 돈이 들어온 시점과 내가 줘야 할 돈을 줘야 할 시점까지 그 시간 동안에는 이 현금에 대해서는 내가 회사에 재투자할 수도 있고 음,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럼 투자를 하고 돈을 또 더 벌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뭐 공짜 레버리지인 거지. 한킴 대표님께서 이제 서두에서 뭐 잘 모른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티몬 위메프가 이 워킹 캐피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는 아닌 것 같아. 음, 예를 들어서 매출이 확 성장해가지고 내가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 시간 동안 돈을 못 갚으니까 이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음, 사실 이거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고 심지어 할인 쿠폰을 발행하면서 음, 지금 모르는 소비자들한테 돈을 땡겨오려고도 했었고, 음. 그리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위시닷컴에는 뭐 2천억을 써가지고, 현금을 써가지고 인수까지도 했고, 음. 이런 행태를 보니까 사실 워킹 캐피탈 관리 문제다기보다 좀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를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고, 그게 좀 본질인 것 같아. 뭐 맞아 맞는 말인 것 같고 얘기를 떠나서 뭐 그냥 글의 요지는 뭐 그냥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잘 음, 모른다. 티몬 UF 사건 잘 모르지만 이 워킹 캐피탈 관리하는 거 되게 중요한 입장에서 회사가 뭐 그거를 쓰는 것과 뭐 이거를 그러니까 받은 유보금을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규제는 이거를 보고 빡세게 결정할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 아마 좀 주장하시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좀 어떻게 생각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그건 100% 동의하고, 이게, 레귤레이션이라는 거는 항상 중간은 없거든. 이게 음,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 이제 정치인들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룸이 있고, 막,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딱 중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음, 항상 정치라는 것은 사람들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딱 모멘텀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분노했을 때, 음, 주로 펜듈럼 스윙처럼 아예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음, 그런 경향이 있어. 음. 정치에서는 항상. 결국 포퓰리즘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이제 한킴 대표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려하신 거 같은데. 우려하시는 것 같아. 그건 뭐 100% 음, 동의하고 확실히 팀원 위메프는 워킹 캐피탈 관리의 문제였다기보다 좀 비윤리적인 경영인으로서 좀 하지 않았어야 할 그런 음.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네. 어, 이제 그래서 아직 나온 게 아니니까. 맞아, 맞아, 근데 맞아. 확실히 이 팟캐스트로 돈을 막 다른 데다 썼고, 근데 예를 들어 위시닷컴 같은 회사에 인수를 했는데 계속 이런 적자 기업이 투자 결정 미스인 것도 맞는 것 같아. 되게 회사를 많이 인수하면서 적자 기업들을 확 인수하면서 이게 음, economies of scale을 달성을 하면
그 적자 규모를 확 줄이고 이제 profitability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베이직 프레미스가 깔려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경쟁은 심화되었고 economies of scale은 나오지 않았고 그냥 적자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급한 마음에 소비자 판매 대금 이제 그 판매 대금을 가지고 다른 거에 사용하시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건 좀 되게 안타깝지. 그러면 그때라도 언와인딩을 하고 이제 자산을 매각을 해서 이런 거를 좀 충당을 하거나 이랬어야 됐는데 결국 이제 상장 회사가 아니니까 그 오버사이트가 없었던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정치 쪽에서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도 오버사이트가 필요하다. 상장 회사처럼 아니면 상장 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버사이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한킴 대표님이나 이제 우리 이제 스타트업 사람들끼리는 오히려 이제 레귤레이션이 많아지면 레귤레토리 캡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고 그런 것 같아. 음, 이게 되게 이거는 딴 얘기긴 한데 이게 들어오면서 생각하는 게 최근에 컬리가 뭐 월간 흑자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이게 음, 만약에 컬리가 똑같이 적자 상태였다면 컬리도 약간 조금 뭔가 계속 의심을 받을 수 있었을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었겠다. 계속 그렇게 적자 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산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지금 당연히 아니겠지만 거기는 약간 아니 그런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unethical behavior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음, 컬리가 아무리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이제 어카운팅에 따르면 결국 이제 1,000만 원이 들어왔으면 내가 1,000만 원은 그럼 현금은 있잖아. 그치 그 그치 판매 대금은 무조건 그냥 한 달 뒤든 뭐 이제 판매 대금은 줘야 돼. 플랫폼 입장에선 이 돈 내가 판매 대금을 대신 받아줬고 줘야 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싶었겠지. 그리고 티몬이나 위메프는 계속 그래왔고 오히려 계속 늦추기도 했고. 근데 1,000만 원 들어오고 그러면 그 현금은 결국 은행 계좌에 있단 말이야. 있어. 근데 그걸 어디다 썼냐 이거지. 내가 적자를 보더라도 그 1,000만 원은 계속 있거든. 근데 그런 거지. 이제 계속 적자인 회사는 그 직원을 월급도 줘야 되고 하는 상황도 응, 있다 보니까 그 1,000만 원 응, 중에 이제 한 200만 원을 월급 주는 걸로 까였어. 그럼 800만 원밖에 안 남는 상황에서는 계속 늦춘 다음에 다음 1,000만 원을 받고 다시 또 돌려주고 약간 이렇게 계속 늦춰지면서 그 또 200만 원 응. 월급 또 나가고 결국 이제 줄 돈이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또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니까 워킹 캐피탈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계속 아니 적자. 근데 그 이커머스 사업자 내가 뭐 이커머스 그 이런 플랫폼을 운영해 본 건 아니지만 한 그 직원 임금이나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 거 있잖아. 그 뭐 판매자 대금, 음, 뭐 임직원 그 월급, 음, 뭐 서플라이어한테 줘야 되는 거 막 이런 거 최우선순위로 해놓잖아. 그런 거는 근데 월마다 딱 예측 가능하거든. 음, 음, 판매자 대금은 1,000만 원 들어왔으면 1,000만 원 줘야 되는 거고. 음. 직원 임금은 뭐 갑자기 뭐 보너스를 갑자기 막 뿌리는 거 아니면 그것도 매 월마다 얼마 나갈지 아는 거고 그러면 한 6개월, 12개월 막 이전까지는 안단 말이야. 음, 사실 아 여기서 뻥 나가겠구나. 음. 그러면 그때 뭐 판매자를 이제 막 우리 플랫폼에서 지금 판매 중단한다. 이거 우리 계속 적자 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지. 그 이제 충분히 가능했었을 거고 예측 가능한 거였는데 안 한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결정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냐 이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팀원 웨어표는 뭐 확정적이진 않지만 뭔가 그 돈을 다른 데 이제 썼을 거다라는 약간 가정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지? 이제 똑같은 이제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투자금을 받고 결국 투자금으로 계속 회사를 운영하지만 계속 이제 적자가 나면 이제 돈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결국은. 응. 근데 결국 이제 그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 판 돈을 판매 대금을 가지고 이제 그 유봉을 가지고 이제 돌리는 상황이 되고 결국 한 두세 달치 안 주다가 또 들어오는 거 같고 사람 월급 주고 또 못 주다가 계속 이렇게 되면은 결국 똑같이 도산 난다. 약간 이런 상황이 또 나올 수 있잖아. 최근에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오늘회라는 회사도 사실 응. 그랬었던 거. 그러니까 이런 그,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컬리는 사실 문제가 없겠지만 컬리도 계속 응. 적자 상황이고 있었다면 약간 좀 뭔가 타깃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례적인 이유가 뭐냐면 피해액 규모야.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한 월 판매 금액, 뭐 한 두 달 판매 금액 at max. 그치 근데 그 지금 정도지 뭐 딱 그 정도지. max 1조 원이 지금 뭐 이라고 하잖아. 저 어디다 쓴 거야 도대체 그거를? 그러니까 근데 그걸 예측 못 했나? 예, 예. 아 근데 그러니까 이건 진짜 문제인 거지.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지. 오히려 돌려막기 하려고 했고, 막 10만 원짜리 9만 쿠폰 원에 팔고 8만 원에 발행해가지고, 나고. 근데 이런 거는 근데 진짜 그 사람들 사기치려고 한 거잖아. 판지 스킴이잖아, 이거는. 이건 진짜 폰지야. 이건 되게 그냥 악질적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 건 것 같아. 맞아. 아, 이게 좀 비헤이비어. 나는 안타깝다. 뭐 잘 모르지만. 나도 몰라. 잘 그냥 모르는데, 안타까워. 근데 이제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좀 좋게 볼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없지, 사실. 아, 그치.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당연히 좋게 볼 수 없지. 아니, 막 정황적으로 이해라도 할 수 있으면, 아,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했을 텐데, 이거는 뭐 정황적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 네이버 김란선 CF님의 이제 글인데, 그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거는 오늘 2024년 8월 4일에 올라온 글이고, 간단하게 좀 글이 길어가지고 좀 몇 개 하이라이트한 걸 좀 읽어줄게. 음. 팀원과 UF 사태를 특정인의 도덕적 잘못 또는 마치 에스크로 제도의 부재 탓으로 돌리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다. 그런데 이 사태의 근원은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흔히 관찰 가능한 경영 실패의 사례에 있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탈한 소비자 가치의 제공보다는 근시안적인 외형 지표만을 찍고 보려는 유혹을 못 이긴 꽤나 흔한 사례 말이다. 모든 기업은 캐시 컨버전 사이클을 관리하며 때로는 그것을 성장에 활용한다는 것 정도는 재무 교육을 받아보거나 초급 경영자라면 잘 알 것이다. 그중에서 아마존과 쿠팡의 경우 선유입이 되는 자금을 후불하기 전까지 낙전 이익을 중장기적인 소비자 가치 증진을 위해 재투자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소비자 편의와 후생을 증진시키는 게 그들의 전략이자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리고 차입 이자의 절약 가능한 재무 구조까지 만들어내는 셈이다. 소매 유통업계에서의 가장 끝판왕은 코스트코다. 아예 기초의 멤버십 가입비를 회원으로부터 받은 다음 그 재원을 1년 내내 구조적인 마진율 개선을 위해 고정비, 시설 확충 등 전략적 상품을 개발 및 조달에 투자할 수가 있다. 위너는 결국 소비자와 안정적인 물량을 볼륨 납품할 수 있는 코스트코의 납품사들이다. 어느 업종이나 판촉행위는 필요하다. 그런데 티몬과 미메프의 경우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로서 남기는 단기의 수수료 수입을 보다 더 큰 규모의 할인 혜택 등 단기의 변동 뒤에 본인들의 미래를 위한 성장 재원을 전부 소진시켰을 정도로 펀더멘탈한 중장기적인 소비자 가치의 증진을 등한시했던 경영상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단기적인 MAU와 GMB 같은 베너티 매트릭스의 내실보다는 표상만 쫓았던 마이너스 금리 시절의 과잉 유동성에 한때 정신을 못 차렸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극단의 거품 기간은 비교적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았던 버블 기간들이 마치 산업사를 지배해왔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싶은 경향도 클 것이고 중장기적이고 펀더멘탈한 소비자 가치를 창출하기란 원래 그만큼 어렵고 고단한 일인 반면 단기적인 수요를 유인한 사탕의 지급은 경영장의 고민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달콤하고 쉽기 때문 아닐까. 어느 날 파티가 끝나버리거나 경쟁사 대비 기초 경쟁력의 간극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벌어졌다고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다. 굉장히 이제 세게 말하는. 아무튼 이제, 이것도 되게 뭐 아까 했던 말이랑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 그치. 이분은 좀, 한킴 대표님은 그, 티모 위메프에 살짝 benefit of the doubt를 준 것 같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남선 CFO님은 좀 더 도대체 뭐에 홀린 것이냐. 응, 응, 100% 잘못했다. 응, 뭐에 홀려서 지금 허상을 쫓아서 지금 이런 사태를 응. 벌이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신 것 같아.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벤처 투자 때 이제 그냥 그런 그 유동성 파티 때 결국 그런 음, 지표들만 음. 중시하고 소비자 가치 제대로 개선 안 하고 그것만 쫓아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기서 난 재밌는 게, 뭐, 응, 다 동의하고, 근데 응, 이분이 코스코 얘기했잖아. 응, 응, 그리고 이제, 코스코는 진짜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지. 응, 정말 훌륭한 비즈니스이고, 나는 되게 롱텀 투자자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위너는 결국 소비자와 안정적인 물량을 볼륨 납품할 수 있는 코스코의 납품사들이다. 응. 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 이 어, 코스코 자기들이 11, 13% 그로스 마진이면 자기 납품사들한테는 얼마나 쪼으겠어. 그치. 그리고 커클랜드 브랜드 만들면서 PB 상품 내가지고 워낙 자기 유통 그 갖고 있으니까. 력이 너무 세니까 그냥 잘 팔리는 거 있으면 그냥 커클랜드 브랜드 출시하거든. 근데 워낙 독보적인 플레이어니까 이제 가능한 거고 뭐 납품사들이
얼마나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잘 팔리니까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해. 근데 여기 위에다가 심지어 코스코의 이 플로트는 매년 가입자들의 멤버십 재가입으로 자동 연장된다. 하여튼 그 플로트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까 그 플로트가 결국 딱 그거거든. 그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돈과 나가야 하는 돈의 그 시기가 맞지 않을 때 음, 나한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시기 동안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음, 근데 워렌 버핏이 딱 원래 이런 걸로 성공을 했었거든. 음, 이제 워렌 버핏도 사실 지금 SEC 룰이고 그러면 잡혀가야 할 상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였던 걸 알고 있는데 원래 보험업이 딱 그거거든. 돈 받아서. 먼저 월별로 받은 다음에 나중에 사고 나면 돈을 확 줘야 되는 구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돈으로 사실 지금은 보험업이 되게 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뭐 안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부도나면 안 되잖아. 음, 아니면 갑자기 뭐 태풍이 와가지고 내가 이런 거 다 했는데 태풍 오면 집이 그냥 다 박살 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그런 리스크 돈을 줘야 되게 되고. 큰 돈이 나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도산 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위험한 투자, 그 플롯에 대해서 위험한 투자를 제한하는 법이 생겼었거든. 음, 왜냐면 얘네들이 갑자기 막 주식 투자하고 그러면 공짜 돈으로 막 10% 15% 수익 내면 다 지들 돈인 거야. 그치. 몇 천억, 몇 조 돈 굴리면서 투자하면서. 그냥 풀 그러니까 레버리지 이제 땡겨가지고 이제. 그지. 근데 레버리지도 심지어 0% 이자율이야. 공짜야. 이제 우리 국내 생명보험사도 주로 그래서 투자해야 되는 게 뭐 주로 채권이나 뭐 되게 안전자산, 부동산 규제가 뭐 딱 돼 있는 거지, 딱. 그지 그지. 근데 워렌 버핏이 이제 리즈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 플로트로 투자 엄청 해가지고 부자 이제 응. 돈 시드머니 키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만든 거거든. 이분이 가이코 그 인슈런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이코로 시작한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fake it till you make it이지. 뭐 하여튼 실패하면 뭐야? 어 뭐야? 대사 뭐였지, 그거? 아무튼. 실패하면 반역 실패하면 반역 뭐 성공하면 혁명. 성공하면 혁명. 솔직히 티모 미메프 이게 성공했으면 혁명이었지. 혁명이었겠지. 뭐 엄청 이제 상장도 이제 그 리츠인가? 그런 것도 미국에 또 상장했을 거고 역시 잘했을 구성배 텐데. 또 나왔겠지. 그지. 그러니까 fake it till you make it인데 결국 make it 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플롯 얘기 나와서 이거는 또 딴 얘기긴 한데 어,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약간 그레이한 영역에서 하고 있는 데가 이제 상조 회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맞아, 돈 맞아, 맞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근데 걔네 이제 재무제표 까보면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게. 부동산 이런 거 투자하고 어느 정도는 막 그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야. 왜냐면 이들도 소송이 걸리면 이제 부도가 나. 음. 근데 부도가 나서 이제 회사가 그냥 회사만 넘겨버리면 뭐 거기까지는 뭐 오케이 할 수 있어. 근데 왜냐면 내가 리스크 테이킹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막 그 크리미널 라스 뭐 깜빵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싫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 그런 거는 해놓지. 뭐 이제 그래서 진짜 웃긴 어 게 그 상조 어. 회사는 뭐 나도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보람 상조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보람 상조가 한 회사가 아니야. 100개가 있어. 그래서 대표들이 다 따로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 잘못되면 여기가 그 깜빡 대표 날라가고 아, 그렇게 돼 있어. 원래 맞아. 그 부동산 PF에서도 아, 항상 그 시행사들이 이름 모르는 회사들이야, 이름이. 왜냐면 아. 그거 SPC들이거든. 그냥 실제로 전주가,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고 페이퍼 컴퍼니 만들고 그냥 누구 앉혀가지고 리스크 테이킹 다 하라는 거야. 왜냐면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들어가야 되거든. 거의 막 500억, 앞에서 1000억이 들어가는데, 막 자본금은 그냥 막 10억 막 이 정도밖에 없는데, 막 1000억을 땡겨. 1500억을 땡겨. 이제 그러니까, 그럼, 진짜 대표이사 거기가 이제 연대보증 들어가면, 그냥 잘못되면 베트남 이제 가야 되는 거야. 어,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근데 주로 또 이제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해놓지 않고 다 이제 옮겨놓거나 서명으로 그렇지. 혹시나를 대비해서. 근데 이제 이거와 별개로 그냥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 또 다른 얘기인데 연대보증은 진짜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제도인 것 같아. 그냥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놔야 되는데 아니 빨간 딱지 그런 거는 이제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좀 좋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스크 테이킹이나 이런 거를 도모를 해야 되는데 다 걸고 막 다 걸고 하는 거니까 이제
미국처럼 bankruptcy proceeding이나 막 이런 것처럼 그냥 뭐 물론 또 돈을 레이징 하거나 돈 빌리는 건 어렵긴 하겠지만 모든 자산을 그냥 다 집어삼키고 그러는 거면 오히려 그냥 지금 이제 무법지대에서 이렇게 사람 세워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우회할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정직한 사람들 리스크 테이킹 이제 좀 도모해주고 응원해주고 실패하면 좀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주고 이런 게 더 좋지 않나. 음. 근데 우리 금융시장이 그렇게 좀 선진화돼 있지 않아서 그건 좀 안타까운 거고. 아무튼 이게 뭐 이번에 뭐 우리는 이제 티모니 웨프 사태를 전반적으로 다 다루진 않고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좀 음. 영향력 있으신 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좀 살펴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것도 되게 좋네. 우리가 뭐 슈카월드처럼 다 할 순 없으니까. 아, 그지, 그지. 아이, 뭐, 슈카 형 너무 잘하시니까. 나 슈카 팬이야. 아, 어, 너무 잘하시니까. 지금도 끝났겠다. 최고야. 어,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도 되게 재밌는 얘기였고 또 음, 2주 뒤에 또 재밌게 이야기 네네. 나눠보고 아, 죽지 않고. 오케이 뭐지? 다음에 까먹었다 아무튼 다음에 또 오케이. 보자 오케이 see you 바이바이. yeah